이렇게 애교적이다. 되게 애교적이다. 가정에 머무르기보다는 밖으로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턱이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막 다니기를 좋아한다 이거죠. 자, 아간뼈 이번에는 이렇게 사각형 아간뼈 이렇게 딱 각이 딱 지은 게 각이 딱 지은 사각형 아간뼈 턱이 이렇게 사각진 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욕, 지배욕이 좋답니다. 지배욕, 식욕, 쟁투심 등 욕망과 욕심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사각턱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전쟁을 칠 때 보면 막 장군들 보면 다 사각턱이 많지요. 아주 많아요. 그리고 막 그 투쟁적인 사람의 사각턱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몽고, 우리가 몽골이안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 이 사각턱이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긴 턱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둥글고 원래 사각턱이 많아요. 얼굴 둥그리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고 생긴 게 호랑이 형으로 생겼다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 얼굴이 좀 길입니다. 이렇게 턱이 깁니다. 자, 그래서 아간뼈는 특히 타인과 갈등이 많고 남녀 애정 문제에서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때리는 사람들이 주로 사각턱 진 사람이 다 잘 그런다 이 말이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또렷하다. 고집이 세고 타협심이 적다.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을 꾸며도 자기 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부부간 다툼이 많다. 그 뼈가 있는 거고, 이번에는 살이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리하게 둥근형이 있죠. 살찐 둥근형. 그런 경우는 심성이 좀 느긋하고 애정이 급하면 그렇게 요렇게 요거는 사각턱이죠. 요렇게 요건 둥글한 거거든요. 요건 좀 뾰족한 거고, 이렇게 둥글한 요런 살이 좀 도톰하게 많은 살찐 둥근 턱은 부부운 재산운용 좋다. 근데 여러분 턱 중에 보면 턱이 여기 하나 있고 밑에 하나 더 나온 게 있죠. 이중턱. 그 살이 많이 쪄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금전운이 좋답니다. 이중턱인 사람이 대개 보면 금전운이 좀 좋아요. 복도 그렇게 복턱에 살이 두 개 이쁘던 사람들이 돈도 좀 많고, 특히 여성의 이중턱은 좀 성욕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턱이 앞으로 조금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모양이 옆 모양에 보면은 이렇게 입이 끝으면 앞으로 좀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온 주걱턱이라 주걱턱. 주걱턱이 조금 주걱턱은 참 좋아요. 약간 나온 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좋은데 지나치게 이 툭 튀어나와서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주걱턱은 정에 약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주걱턱은 이성에게도 좀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살찐 주걱턱. 주걱턱에는 살이 두툼하면서 살이 쭉 이렇게 난 사람이 있어요. 끝없는 야망과 몸과 마음을 불태운다. 대인관계도 무난하고 실천력이 강해 권세를 얻는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또 살이 있으면서 약간 이 주걱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권력욕도 많고 정치가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살펴보면. 그리고 서양 사람도 보면 약간 이렇게 나오면서 점이 딱 돌아서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나서 있잖아. 이렇게 여기 톡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굉장하게 자기 일에 대해서는 막 철저하게 완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장군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여가 배우 둔 사람 있죠. 편한 사람. 여기 거기서 들어가서 여기. 여기가 들어가. 여기 들어가고 주걱턱이 약간 턱이 탁 튀어나온 사람. 자, 야민 주걱턱. 이번에 주걱턱인데 아주 그 살이 없어. 살이 말라버렸어. 이 메마른 주걱턱이 있습니다. 요런 경우는 순발력이 좋은 대신에 좀 변덕이 지나칩니다. 변덕이 많다. 옛날 우리 영부인 어느 분 있잖아요. 그분 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분은 옛날에 보면 좀 얇았어요. 그러면서 약간 주걱턱. 얇으면서 자꾸 주걱턱이었죠. 그래서 재물운도 좋고 한데 좀 변덕이 좀 많았다. 근데 중년이 되어도
살이 안 붙으면 검정 좋지 않다는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살은 있잖아요.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계속 빼빼 말으려고 막 그냥 안 먹고 그거는 복이 나가는 거예요. 살은 적당히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살 있잖아요. 뼈에는 살이 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살이 붙어 있어야 그것을 보호하고 뼈를 보호하고 그러지. 이 살이 없으면은 뼈에 힘도 없어요. 적당한 근육과 살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너무 빼는 것은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바짝 마른 사람은 안 좋습니다. 관상학적으로는 약간 살이 도톰하게 있어야 좋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년이 되어도 살이 안 묻은 조국턱은 말년의 검전은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낭턱. 이번에는 이 각진 정도가 아니라 막 깍깍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다무면 막 각이 깍진 사람이 있어요. 각이. 그런 사람들은 체력과 의지력이 강하고 성격이 완고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 어쨌든 각지면은 지기 싫어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각지면 대신에 곤란을 극복하는 힘은 있겠죠. 사악형인 사람들은 굉장히 극복하는 힘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완전히 뾰족한 턱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턱, 뾰족한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순발력과 신면 뛰어나고, 아까 뾰족한 턱이면서 턱이 아주 길면 생각이 사리가 깊다 그랬죠. 그 너무 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굴리겠죠. 너무 깊으면 이렇게 이마는 넓고 이마가 넓어요. 가로수 이렇게 이거 지나치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 해봅시다. 그럼 젊을 때는 복이 많고 중년에 서서히 이제 기울지요. 그래서 말년에 가서 고독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역삼각형 이렇게 돼 있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 이제 책에 보면은 뼈가 턱이 뾰족하거나 짧은 사람이 요 부분이 좁아요. 그리고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고 이마는 넓어요. 이런 사람은 순발력은 좋은데 여기 좁으면 순발 좋죠. 순발력은 다 뛰어나는데, 그렇죠? 순발력이 좋아요. 그런데 머리 갖고 있어서 머리가 크면은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고 머리를 많이 굴린다. 머리를 많이 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한 수 더 굴리면 그러한 기능이 좀 있다. 조심해야 된다. 대개 봐서 사기를 치는 분들의 그 모양상이 이렇게 생긴답니다. 여기 좀 빠르고 얼굴 넓고. 왜냐면 머리는 좋고 요 생각은 그러면 뭐 대개 사람들 보면 뭐 역삼각형 사람 다 그렇게 그건 아니고 지나치게 이게 딱 크면서 밑에 또 빠른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모양이 V라인인데 지나치게 정형적인 현빈. 현빈이. 아가씨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면서도 눈을 막 옆으로 막 그냥 옆으로 째려본다든지 아니면은 막 그냥 이렇게 숨기다든지, 눈이 지난번 공부할 때 보면 지혜롭지 못한 눈이나 어리석은 눈 있지요. 그런 눈들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빈 같은 사람은 눈이 잘생겼잖아요. 코도 잘생기고 이마도 괜찮아. 저렇게 안 해도 코도 잘생기고. 자, 이번에 중앙에 홈이 파져 이렇게 중앙에 홈이 파져 있어요. 턱이 속 들어간 홈이 파져 있는 턱. 성적인 매력 있는 정력가이다. 사랑하는데도 이래도 정열적이다. 옛날 영화 배우 중에 보니까 서양 사람들 보니까 여기 들어간 사람 좀 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랫입술과 턱 사이가 움푹 파인 상, 권력이나 부를 축적하면 남을 억누르는 하는 심리가 많다. 그러니까 독재자들 많겠죠. 그 옛날에 독재자들 사진 보면요, 요놈이 쏙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탁 튀어나오고. 굳센 자만심이 있다 이 말이죠. 남에는 냉소적이고. 여러분들 옛날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 불태워놔 놓고 로마의 불로 질러가 불태워놔 놓고 자기는 시를 붓다 그러지요. 술 한잔 마시면서
기분 좋다고 불태어나놓고 자기 좋다고 그러한 폭군이 있었어요. 이번에 주름 잡힌 이 주름이 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좀 성실한 노력하다 자기 위조의 완벽함을 요구해서 주변 사람들을 늘 긴장하게 만든다. 약간 느슨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시켜다. 그렇게 주름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좋겠어요. 턱에 주름 그렇게 많이 있으면 좋지 않게. 자, 턱이 좀 앞으로 나온 턱, 약간 주걱턱을 말합니다. 턱은 앞으로 내밀수록 정밀적이고 재운도 좋다. 그래서 약간 주걱턱이 재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좋다는 말은 여러분도 좀 적극적이 되잖아요. 네. 소극적인 사람이 뭔 돈을 갖다 버리겠어요. 그렇죠. 적극적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린다. 또 뒤로 턱이 이렇게 뒤로 후퇴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네, 후퇴한 사람들은 자기 본의대로 산다 그랬어요. 이마, 광대뼈, 그 다음에 귀와 함께 턱도 얼굴 중앙의 코를 그렇게 이 코와 중앙 코를 이마도 양쪽 광대뼈도 여기는 턱도 싸줘야 좋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튀어나가지고. 코만 너무 오똑 솟으면 고독하지요. 그렇죠. 그걸 잘 전체적으로 대충이 있으면 좋습니다. 좌우 대충 중에 비뚤어지면 안 좋습니다. 턱이 성격이 좋지 못하다. 아까 사각턱은 공부를 했네요. 자, 잠시 쉬어갑니다. 자, 성형수술하면 관상을 바뀌는가? 이 질문 참 많습니다. 근데 관상을 하면은 지금까지 견해는 많은 사람이 이 관상을 보고 성형을 한 사람의 살아간 모습이나 그걸 보고 지금까지 판단이 뭔가 하면 관상학자나 지금까지 판단이 뭔가 하면 타고난 그 운명 자체, 성격 자체, 자, 이 얼굴이 형성되어 있는 자체가 그 성격을 나타내죠. 그 운명을 나타내죠. 그 자체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흉함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코가 팍 낮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 주름이 이렇게 흉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그 흉이 있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막는 순간 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흉한 흉조가 많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지요. 그래서 이 관상하는데 그러나 어떤 복이 막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어떤 복은 생기는 건 아닌데 더 흉해지지 않으니까 또 왜냐면 자기 스스로가 그걸 하고 나면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 자부심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천성과 그릇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하면 얼굴이라는 자신감이 생겨 얼굴이 분명 바꿔질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의 운도 바꿀 수 있다. 알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성형을 했다고 해서 타고난 운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죠? 다만 자신감의 회복이라는 심리작용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자, 성형수술로 영화배우만큼 잘 만들면 마음도 바뀌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칫 성형한 사람들이 겉모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신에 대한 얼굴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거기에다가 견적을 많이 넣죠. 그래가지고 재건축을 합니까? 그걸 뭘 합니까? 그걸 새로 하는 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처음에 얼굴이 못나서요. 그래 자기가 막 온갖 이제 많이 손을 많이 대가 이제 저 이뻐졌어. 그럼 탁 보면서 얼굴 콧대를 탁 채우면 콧대가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코를 탁 채우면서 하면서 내보다 못난 것들이 이러면서 다른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 그런 심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성격이 고쳐질 거 아니겠죠? 그럼 운도 고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상대방 부딪힘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방진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형을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건방진 마음이 생긴다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성형을 겉모습을 성형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마음의 성형을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형하면 마음이 컥해지죠. 그럼 여러분도 보세요. 얼굴은 약간 못생겼는데도 눈이 컥하고 아주 지혜로운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얼굴이 약간 못났는데 지혜로운 눈빛이 나오면서 사람을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사람이
그 증강 가잖아요. 근데 막 깎아듯이 그냥 각지기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웃어봐요. 그게 뭐 자연스러운 웃음이요, 조형미요. 그 조형미라 그는 죽은 모습이야, 죽은 웃음이야. 그건 마네킹이 웃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 상태에서 그런 얼굴 여러분 보면 이 곰보 있잖아요, 곰보. 예. 곰보도 이렇게 잘 이렇게 웃어놔 놓으면 참 보기 좋아요. 근데 너무 얼따고 해서 막 그거 다 메꾸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성격이 바뀌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성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성향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불교 공부를 하기 좋습니다. 마음 공부 중에 불교 공부만 한 게 어딨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관상으로 본 얼굴은 그 사람의 이력서이자 청사진이다. 좋은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관상으로 본 얼굴은 관상으로 본 얼굴은 그 사람의 이력서이자 청사진이다. 그 사람의 이력서이자 청사진이다. 참 좋은 말입니다. 관상에서는 얼굴 외모보다 내면의 모습을 더욱 중요시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제목이 심상학입니다. 네. 심상학. 얼굴로 나타나는 모습보다 이렇게 마음에 나오는 향기로 마음에서 나가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바꿀 수 있다. 개운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속마음이 당사자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102페이지 이항 내친경이 쭉 나가겠습니다. 이런 건 중요한 것들은 쭉쭉 나가겠습니다. 자, 제 9장 머리. 머리는 크게 앞장구와 뒷장구가 있습니다. 앞이 튀어나온 사람과 뒷장구가 있지요. 크게 관상, 이 골상학적으로 짱구, 앞장구, 뒷장구가 있어요. 그런데 뒷머리가 발달한 사람들은 뒤통수가